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익 모드배기를 한 다음에 모드배기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죠. 모드배기 하는 요인이 장령님으로서 이제 벌기령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 모드배기를 한 다음에 이제 조림을 하고 또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병해라든가 산불 이런 경우에 또 모드배기하고 또 수정갱신 모드배기하고 이제 이렇게 모드배기 다 하죠. 그리고 조림을 합니다. 나무 심기를 한 다음에 이제 풀배기를 하고 덩굴류 제거를 한 다음에 고담 작업 상태가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죠. 그리고 이제 무육간벌 1차, 2차 예비간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익간벌 1차, 2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모드배기를 합니다. 그 작업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 조림을 하고 풀배기하고 덩굴리 제거 작업을 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학입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막 댕길 때에 영양분도 중요하고요. 그죠? 생활하는 환경, 건강, 이유식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릴 때 잘 먹고 그런 어린이들이 크게 되면 다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숲에서도 조림 다음에 풀베개 덩굴로 제거 작업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도 어린 나무 가꾸기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어린 나무 가꾸기 실행 방법을 도식화,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는 얘기죠. 어린 나무 가꾸기 실행 방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시오. 1.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실행 목적. 작은 1번.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덩굴류와 관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조림목의 생장을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생물 다양성 유지,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 토사 유출 방지 목적으로 벌채 대상목을 남긴다.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목적이 이제 이런 것이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번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실행 모식도. 작업전 위에 것이 작업전이고 밑에 것이 작업 후입니다. 작업전에는 저렇게 친입목들이 이제 조림목이 있는데 친입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상수리나무 이런 종자가 떨어져서 날아왔다든가, 뭐 생강나무 맹아 같은 것이 뭐 올라왔다든가, 그리고 국수나무 맹아 같은 것이 올라와서 조림목을 갖다가 피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다 침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지 불량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천연생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강송 종자가 날라와서 활착이 돼갖고 조림목 사이에 있는데 조림목은 죽고 소나무가 있다 할 때 소나무를 갖다가 존치해야 되죠. 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실행 모식도입니다. 위에는 전 단계이고 밑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한 다음에 상태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강송 두 그루를 존치했지 않습니까? 자, 실행 모식도는 그렇고 제거 대상목은 뭐냐? 그러면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보육 대상목의 생장을 지장을 주는 방해 수종,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방해 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목,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 피해목이라는 것은 조림을 했는데 고사되었거나 이런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두부를 갖다가 풀베기시 날려가지고 절단해서 나무가 옆으로 넘어가지만 치고 수고생장이 불량할 것이다. 이런 나무 다 피해목입니다. 2번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조림목과 함께 존치한다. 3번 보육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 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야생동물의 보호,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다 키워드입니다. 목적으로 존치를 한다. 대상지 내에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자생하는 형질 우량목을 목적 수종으로 보육한다. 결론.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이전 사업인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이 잘된 장소는 보육 대상목이 많다. 그러나 보육 대상목이 적은 장소는 특수한렵수, 화분류 위주로 유용수 존치하여 보육 작업을 한다.
보육대상목이 적은 장소에는 특수환렵수, 만약에 이제 인제군 기름면 뭐 진동리다, 그쪽에 이제 조림을 한다면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대상제가 돼갖고 한다 그러면 이제 특수환렵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거기 인제 기린 진동리는 이제 전봉산 자락이니까 생물지원자원 보호구역대에 있는 주변이니까 다 좋죠. 환렵수가 뭐 물풀의나무부터 층층나무부터 황벽나무부터 이런 아주 거제수나무 이런 특수환렵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생육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육목이 적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르지 말고 내비둬야 됩니다. 존치해야 되죠. 화본류, 우리가 이제 봄에 보면 벚꽃나무가 3번 나무가 피지 않습니까? 이런 화본류, 뭐 층층나무 이런 화본류, 이런 화본류들은 존치를 해야 되죠. 또 같은 임진해에 있는 관목류라도 생강나무 같은 거, 이런 꽃피는 나무 이런 것들은 다 존치를, 경관을 위해서 존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중공검사 나가거나 할 때 또 공사감독관이 이제 영림단, 국유림 영림단, 사윤 영림단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지를 가게 되면 임상이 밑에 하단부에 토질이 우수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데는 조림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산의 중복부 갈수록 그리고 산록부 맨 위에 능선부로 갈수록 조림목의 그 본수는 적게 마련입니다. 어린이가나 다 전국이 다 그렇죠. 왜? 땅이 척박하고 경사가 세기 때문에 조림목이 살 수 있는 그런 생육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사했거나 활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그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높은 지역에 잘 자라는 경사가 심한데 잘 자라는 활렵수가 침입을 해서 조림목을 피합해서 조림목에 햇빛을 방해해서 조림목이 죽고 다른 나무들이 생육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많죠. 그런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에서 중복부하고 능선부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육 대상목도 별로 없고 조림목도 없는데 기계톱으로 아주 그냥 바싹 지피식물을 다 절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림목도 없고 보육 대상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영림단들이 물론 강릉이라든가 뭐 진안, 양산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수시로 받고 다 기능사, 지사 자격증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작업이 소홀할 수 있거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공사감독관, 감리원들은 현장에 다닐 때 특히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것은 능선부에 중복부에 존치목을 어떻게 남기세요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해야 되고 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영림단들한테 교육을 갖다가 자주 시켜서 조림 대상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육 대상목에 이제 존치목을 남길 때도 만약에 강송 조림지에 중복부하고 능선부에 강송이 별로 없다. 경사가 심하고 돌멩이가 많아서 성역질에서 강송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제 존치 대상목을 이제 영림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층층나무가 한 그루 있고 옆에 3번 나무가 있다. 뭐 그러면 3번 나무는 꽃나무이고 이 층층나무는 특수환렵수인데 뭘 남기죠? 그럴 때는 목재의 재질, 목재 수학의 우선 원칙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나무가 화분류가 꽃피는 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존치하지만은 같이 뭐 1.5m 간격으로 층층나무, 뭐 황벽나무가 화분류 꽃나무 같이 있다 할 때는 목재 수학을 먼저 생각해서 존치해야 되고 화분류를 아껴도 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갖다가 지도 편달하고 그리고 사업 감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유의해서 일일이 표준지를 뜨고 또 리을자로 산을 갖다가 산록부, 산복부, 산정부까지 고루고루 타면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셔야 돼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